네, 테크수다 오원석 권명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와 관련된 규제들, 도통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규제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뭡니까? 게임 산업에 지금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얘기죠. 게임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52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56.5%가 게임입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인데. 2012년 기준으로 보면요. 네. 그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46억 1,151만 달러인데 이 중에 게임이 57%였어요. 26억 3,009만 달러인데 한류라고 얘기하고 있는 K-팝이 기록한 2억 3,500만 달러의 11배고요. 영화가 기록한 2천만 달러의 130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게임 업계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년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발간했어요. 2010년에 게임 업체가 2658개나 됐습니다. 사업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14년, 그러니까 4년 뒤인 2014년 기준으로 14,440개. 아이고. 30% 정도나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네요. 4년 만에. 중국은 같은 기간 게임 시장 규모가 20조 원으로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10조 원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래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배경,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시작이 어딥니까? 일단은 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임 규제라고 하면은 아마 셧다운제가 있겠죠. 셧다운제. 예,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그 6시간 동안 아예 게임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접속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입니다. 강제로? 예, 강제로. 놀랍게도 최초의 셧다운제는 2005년에 발의됐었어요. 근데 다만 당시에는 폐지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셧다운제가 돼버린 거죠.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지난 19대 국회 얘기인데 일단 신희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중독물로 분리를 해야 된다. 4대 중독물. 도박, 마약, 알코올, 그리고 게임. 그 심지어 2016년 올해 들어서는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니 만해로 좀 논란이 됐었죠. 얘기 많았죠. 그리고 손인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 대비 1%를 게임을 중독 치유 기금으로 걷어야 된다. 좀 어불성설인 거죠. 게임업계에서는 사실 이거 우리 뜨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원천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없애버려, 이거 규제해버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옛날 7, 80년대에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신의진법 그리고 손인춘법은 없어요 지금. 하지만 표류하고 있었다가 게임 셧다운제는 존재합니다. 아직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다는 실제로 얘기예요? 이런 네. 일도 있었어요. 그 저희 프로게이머 선수가 해외에서 이제 대회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스타크래프트 2 대회였는데 10시 넘어서 접속했더니 프로 리그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운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버가 이제 국내 서버를 경유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들은 저희 뉴스나 미디어에서 잘 다루질 않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만 있는 거죠. 젊은 엄마가 아이는 집안에다 30시간 방치해놓고 PC방에서 게임을 해? 물론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 게임이 근데 좀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영화는 폭력적인 영화 없어요? 게임만 폭력적입니까? 우리 애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꾸 게임을 하면서 애들이 폭력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어떻게? 막 때려요. 똑같이 따라해요. 막. 내 아이가 게임 콘텐츠를 보고서 어떤 뭐 목검을 휘두른다든지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국가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아니 왜? 내 자녀 내가 교육해야지. 왜 나라가 뭐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사실 올바른 마음가짐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임이 없었다. 이제 그런 게임 많아졌기 때문에 애들이 스스로 찾는 거 아니냐. 마이클 무어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볼링 포 컬럼바인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총기 난사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게 게임 때문 아니냐? 그런 여론이 일어났는데 실제 그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법인들이 평소에 뭐를 했나 지켜봤더니 볼링을 쳤더랍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그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볼링을 치지 말자.
볼링을 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액션 행동을 하는 것과 예. 좀 보는 것과는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어떤 그 우리보다 좀 더 심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약간 좀 그 체제 맞아요.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 중국이야말로 국가 통제가 가능한 나라란 말이에요. 중국은 그 2005년이었어요. 게임을 전자 헤로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 마약이네. 네. 게임과 마약을 동일선상에 놓고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예, 예. 중국이 규제를 그렇게 막 강화를 했더니 오히려 편법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허. 엄마 아빠 아이디로 몰래 들어가고 해외 서버에 우회해서 여전히 게임하고 예.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봐야 이건 효과가 없다라고 어. 느낀 거예요. 중국 정부는 오히려 이걸 좀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아니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그 아이에 대해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 이거죠. 규제도 규제지만 원인 분석을 제대로 파고들자라 그래서 연구위원회를 만든 거죠. 예. 물론 현재 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 예.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그 온라인 게임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요거는 좀 우리나라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앵그리버드 이런 게임 있잖아요. 롱런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를 또 생각해 보면 롱런하는 게임이 크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좋은 얘기 하셨어요. 결국은 문화 산업이거든요. 중국은 게임 산업으로 해외 수출을 계속 하고 있고 북유럽은 정말 국가가 나서서 진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슈퍼셀은 핀란드의 기업입니다. 예. 노키아가 좀 약간 휘청휘청하면서 노키아의 주요 이직에 있던 IT 기업 개발자들이 이제 할 일이 좀 없어진 거잖아요. 그 개발자를 게임 쪽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산업 쪽으로 정부가 나서서 바꿔준 거죠. 영국에서는 그 영국 문화를 드높인 분들에게 맞아요. 훈장, 문화 훈장. 훈장을 지급한다는데 예를 들어 애플의 그 수석 디자이너 조나선 아이브 기사 자기를 받았는데 그 중에 게임 개발자가 있다는 겁니다. 전설적인 게임 프로그래머 피터 몰리뉴가 예. 기사 자기를 받았고 사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피터 몰리뉴가 개발한 블랙 앤 화이트를 누구랑 같이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랑 했습니까? 데미스 하사비스, 오. 네,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가 17살 때 전설적인 게임 프로그래머 피터 몰리뉴와 함께 만든 게임이 블랙 앤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게임은 현 세대 IT 문화 기술의 어떤 총합이에요. 그렇죠. 음악, 네. 맞아요. 그래픽, 네. 그리고 거기에 요즘은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실제로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을 음악을. 수상을 해요. 2011년에 시드바이의 문병포의 주제가인 바바예트가 최우수 편곡 보컬상을 받았고요. 2013년에는 그 덱게임 컴퍼니가 개발한 저니의 음악이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전 세계에서 가장 붐이 맞습니다. 일었던 나라가 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규제다. 야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죠.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셧다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마 좀 소원한 일이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게임에 대해서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놔둬라. 관심 없이 가만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좋지 못한 게임은 시장에서 도태될 거고요. 좋은 게임은 해외에서도 성공할 거고요. 네, 가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리자드 게임 개발사 아시죠? 네. 뭐 거기에 있는 CEO 마이크 모하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게임 사업을 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게임인들 제 주변에 개발자분들 전 기자 입장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 인식이 너무 따갑다라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들은 프로 중독자는 아니잖아요. 후배 기자들이 저한테 전직 프로 중독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라든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화 되는 사건만 나오면 꼭 따라 붙습니다. 걔는 게임 있다. 전부 다 그 게임 즐겨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다 범죄 집단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 게임 규제라는 거 풀어야 될 숙제임에는 분명하다. 현명한 답을 조속히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험한 이야기를 하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테크 쓰다가 말이죠. 사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시원하게 내질러 보자. 이런 의미도 있는 코너거든요. 한동안 좀 내지르는 게 없어가지고 내질러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럼 하필 우리 있을 때. 왜냐하면 저는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두 분이 나와서 두 분이 내지르면 두 분이 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지금 소속도 없는데 네. 만약에 저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저는 잘 됐잖아요. 소속이 없으니까 오로지 네. 이제 제가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내질러 보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유, 원인을 좀 찾아보기에 앞서서 말이죠. 지금 이 테이블에 무슨 뭡니까 이거? 우리 이제 오 기자가 이거 아니라 뭡니까 이거? 오 작가라고 불러야겠죠? 오 작가. 아하, 프리랜서로 이제 선언하더니 작가가 됐어요. 오원석 기자가 자신의 얼굴이 가증스러운 얼굴을 들이밀고 3D 프린팅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또 본방에 못 나가고 또 NG 버전에 나가려는데 한번 이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하려고 내놓은 책은 아니고요. 네. 하려고 낸 책이 아닙니까? 요책. 무려 9,800원. 9,800원. 뭐 저희는 말이죠, 이거 광고가 아니에요. 예, 광고가 아닙니다. 예, 기술서죠. 3D 프린터의 그 역사부터 예.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까지 전망해보는 100페이지짜리 짧은 책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오며 가며 이틀이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준비했네요.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어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야, 지금 오원석 기자가 말이죠. 준비 책을 많이 쓸만한 요거 작가스럽네요.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3D 프린팅을 쓰지 말고 볼링과 청기 난사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걸 분석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이 책 보자마자부터 이제부터 오 기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오 작가. 오 작가. 오 작가. 오 작가는 언제 오 작가를 건너나 모르겠어요. 자, 그 말이죠. 자녀가 밤에 그렇게 잠 안 자는 것을 나라에서 재워준다고 나는 셧다운들 환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와, 저 부모 자격이 없어요. 애들이 뭐 아이디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래요, 저한테. 아빠, 접속해 아이디, 주세요. 비밀번호. 네. 이렇게 세상에, 해서 이거-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도대체 저 불법이었네요. 법을 몇 개 녹인 거야? 지금 아이디 명의 도용에다가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이제 뭐 공룡 나오는 이런 게임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아까 법에 공룡- 의하면 공룡 안 죽이나요? 죽이죠. 네. 야, 이 양심 선언을 했는데 이거 저 조사받는 거예요?